네, 안녕하세요. 나시TV의 나시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선정하는지,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제표가 대체 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것을 알아야 할까? 왜 알아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부동산으로 말하면 땅을 안 보고 사는 것, 위치나 이런 것들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이 회사가 건실한지 아닌지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거죠.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상장 폐지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피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재무제표에는 해당 기업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핵심 단어들만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감사 보고서가 있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식회사 JYP 엔터테인먼트. 제가 1분기에 JYP를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 예시로 JYP를 드는 거고요. 2분기 때 다른 회사를 투자하게 되면 다른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조금 지루해도 참아주세요. 재무제표가 그럼 뭘까? 재무제표는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돈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혹은 감사보고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재무 상태나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 변동, 그리고 현금 흐름과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요. 투자자들은 이것을 보고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데이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이 12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은 외부 감사에 의한 법률, 일명 외감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상장사의 경우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이죠. 그리고 비상장사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보고서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한 것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우리가 다 완벽하게 분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주식을 치게 되면 기업 실적 분석이라는 이런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표에 대해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이 차트가 대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이것 정도는 알아야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냐. 그럼 용어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용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익과 이익의 차이를 아시나요? 수익과 이익은 엄연히 다릅니다. 수익은 인건비나 재료비 등을 빼지 않은 금액, 내 총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한 달에 치킨 1000만원어치 팔았어. 그거는 수익입니다. 하지만 그 1000만원이라는 돈 안에 빠져나갈 돈들, 치킨의 원가도 있을 거고 가게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아르바이트생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뺀 것들이 바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이익인 겁니다. 수익과 이익은 그렇게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수익하고 비슷해요. 매출 시 본급가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된 상품의 원가,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그거의 원가가 300원이에요. 그거를 제외한 차액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원가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원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내 직원들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뭐 광고도 때리면 광고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뺀 것이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과 비용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이 100억인데 그거를 은행에 맡겨놨는데 이자가 1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어찌됐든 수익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여기서 써있다시피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더하거나 뺀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남은 돈, 즉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은 수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왜 당기라는 말이 붙었냐면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벌어진 순이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을 까먹게 되는 거죠. 자본을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 자본 잠식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산을 신청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가 정말 순이익을 잘 내고 있고 자본 잠식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꼭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앞에 이 세 개를 퍼센티지화 한 거예요. 영업이익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거다. 즉 앞에서 말한 우리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있죠. 요거 나눈다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됩니다. 참 쉽죠? 그럼 순이익률은 뭐겠어요? 순매출, 당연히 순매출액을 나눈 개념이겠죠. 그래서 매출에서 요거는 모든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즉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높을수록 좋아요. 당연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ROE, 요거는 기업 실적 분석표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자본을 얼마나 남기고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긴 한데 내 자기 자본을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나누게 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잠깐 표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에는 이 JYP의 자본이 안 나와 있어요. JYP의 자본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 보고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JYP의 자본이 나오게 됩니다. 자본 변동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12월 31일 JYP의 자본은 약 1160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ROE는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여기 아까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했죠? 243억, 2018년 12월 243억입니다. 그럼 243억을 아까 말한 1160억으로 나누게 되면 대충 20점 몇 %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값이 다르죠. 이거는 왜냐면 여기 말했다시피 평균 자본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자본을 가지고 썼기 때문이에요. 자본은 매일매일 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이렇게 적절하게 가미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어쨌든 뭐 1, 2% 정도 오차 나는 거는 크게 무시하셔도 된다. 자, 다음은 부채와 부채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채 비율이 나와 있죠. 근데 부채 비율을 알려면 당연히 부채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부채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채무를 의미합니다. 부채는 상환 또는 의무의 이행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상환 기일이 1년 미만이면 뭐라고요? 유동부채, 1년 이상이면 고정부채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를 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단기 차입금의 여부인데요. 단기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가 발생하겠죠. 바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자주 끌어다 쓴다는 것은 회사의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돈이 있는데 굳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다 쓸 이유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 많은 회사, 그리고 번번이 일어나는 회사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채 총액,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 총액과 자본 총액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나오는 값인데요. 내 자본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왜냐? 부채 나누기 내 자본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다. 당좌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당좌 비율을 또 알려면 자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산 많이 들어보셨죠? 자산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하죠. 자산은 근데 또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요. 복잡하죠? 유동자산은 뭐냐?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유동자산에서 바로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뺀 거, 현금과 매출 채권만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좌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당좌 비율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과 유동부채, 우리 아까 유동부채 배웠죠.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유동부채 어디서 배웠습니까? 의무 이행 시기가 1년 미만인 것들을 유동부채라고 하는데, 자,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유동부채가 1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100만 원 나누기 10만 원, 10이죠. 10 곱하기 100 하면 1000%예요.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다. 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대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건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 아래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회사겠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저는 EPS, 펄, BPS는 안 볼 거기 때문에 유보율이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전체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전체 잉여금이 뭐냐? 여기 보시면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다 더한 게 바로 전체 잉여금입니다. 전체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 이게 바로 유보율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 무상감자, 유상감자. 납입 자본금의 경우에 감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크게 변동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보율이 변화하려면
하려면 결국에는 전체 잉여금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유보율은 바로 기업이 벌어들인 잉여금을 얼마나 내가 사회에 환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사내에 돈을 쟁겨 놓느냐에 따라서 이 유보율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에 그만큼 현금이 많다는 거고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주식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하는 편이긴 한데, 차트보다는 저는 이런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주력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시황이라든지 경제, 그리고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산업이 정말 뜰지, 그리고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주식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적어도 망할 기업에 내 피 같은 돈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무제표 보는 법을 반드시 익혀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때 꼭 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알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엔터 3사, 이제 JYP가 대장이 됐는데 엔터 3사의 한번 기업 실적 분석을 한번 볼게요. 요거를 보시고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는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JYP,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단기 순이익이에요. 당연히 이거가 중요하겠죠. 단기 순이익이. JYP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2018, 2019는 추정이에요. 한 3월쯤에 아마 감사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SM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JYP보다 4배까지도 높은데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영업이익률이 JYP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JYP 한 2배 정도 되는데 단기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요것만 보셨을 때 어떤 회사가 내가 이번 2020년도에 엔터주가 뜰 거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대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야 돈을 벌 확률이 5% 아니 2%라도 더 올라갈까요? 저는 그래서 JYP를 가산점을 줬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을 구매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되는 재무제표,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는 법과 재무제표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감으로 구매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런 걸 한번 다음 투자할 때는 분석해 보시고 반영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시TV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나고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